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내일의 코인의 김민아입니다. 24시간 동안 굴러가는 우리 크립토 시장, 내일의 코인과 함께 오후장 같이 열어보시면서 내일에 대한 전략도 같이 한번 세워가 보시죠. 그럼 먼저 우리 시장에 퍼져있는 투자자들의 심리는 어떤지 공포 탐욕 지수로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현재 지수는 30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어제 이 시간과 대비를 했을 때는 지수가 1만큼 올라와 있다라는 점을 체크해 볼 수 있겠는데요. 이렇게 지속적으로 조금 올라와 준다라는 점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두려운 구간에 머물러 있다라는 점은 조금 아쉽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아직까지는 우리 시장에 전쟁이라는 리스크가 존재하고 있고 또 유가가 완전히 잡힌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완전히 안심을 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시기에는 우리가 공격적인 매수를 하는 것보다 적절하게 현금을 보유해 주시면서 앞으로 펼쳐지게 될 변동성에 우리가 좀 현명하게 대응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다음으로 비트코인 도미넌스도 같이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58% 숫자를 가리키고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 비트코인의 도미넌스가 60을 넘어서지는 않았다라는 점도 체크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60이냐? 이 비트코인의 도미넌스가 60%를 넘어갔을 경우에는 완전히 비트코인이 우위에 점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이렇게 58%를 잘 자리를 지켜주고 있는 모습이죠. 그런데 만약에 이 지수가 58% 아래로 하락하는 경우에는 비트코인보다는 알트단에서 순환 매장이 펼쳐질 수 있기 때문에 또 그런 상황에 대비해서 어떤 전략을 세워가면 좋을지 지속적으로 지수를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다음으로 우리 시장의 시가총액도 같이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4시간 전과 비교를 했을 때는요, 0.22% 정도 하락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냥 안 좋게 생각할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긍정적으로 봐야 할 부분은요, 지금 어제부터 시작했을 때 오늘 자정, 그러니까 어제 저녁까지는 지속적으로 유출하는 흐름을 보여줬지만요, 오늘 새벽이죠. 오늘 새벽부터 이렇게 지속적으로 유입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시장을 이렇게 숫자만 보고서 안 좋게 생각할 것은 아니다. 이런 점도 체크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또 일주일 전과 비교를 했을 때는요. 물론 3% 가까이 빠지고 있지만요. 전반적인 차트의 흐름을 봤을 때는 3월 29일 이 저점을 기점으로 했을 때 지속적으로 낙폭이 조금씩 만회되고 있는 모습은 우리가 조금 긍정적으로 체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다음으로 ETF 자금이 얼만큼 유입되고 있는지도 같이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할 점은요. 이 3월 26일을 기점으로 했을 때 점점 저점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을 체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26일 그리고 3월 30일 이 전 기간 동안에는요. 지속적으로 기관의 자금이 들어오는 흐름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지만 3월 30일 기점으로 지금 계속해서 집계가 되고 있는데 이번 주 월요일이죠. 이번 주 월요일부터는 다시금 ETF 자금이 들어오고 있다는 점 우리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큰 흐름이 어떻게 보면 사실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의 유입세는 아니기 때문에 얼만큼 지속될 수 있을지 이 여부가 굉장히 중요해 보이는데요. 만약에 다시금 저항을 받고 우리가 유출세로 전환이 된다면 조금 안 좋게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때문에 앞으로 어떤 흐름이 나오게 될지 지속적으로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시장의 분위기를 한번 살펴봐야겠죠. 실시간 히트맵으로 같이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이 히트맵은요. 1시간 전과 비교를 했을 때 흐름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오전에 오늘의 코인에서 비트코인이 68,000 그리고 67,000달러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다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까지도 이렇게 큰 변동성 없이 이 해당 자리를 잘 지켜주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와 더불어 이더리움도 빨간불을 켜주고 있는데요.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더리움은 2,000달러를 지키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우리가 안심을 해볼 수 있겠지만 지금 숫자가 좀 간당간당해 보이기 때문에 앞으로 2,000달러를 깼을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지도 같이 한번 계속해서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와 더불어 XRP 그리고 솔라나는 초록불을 켜주는 모습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시장의 분위기도 같이 한번 살펴봤는데요. 지금 시장의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그렇게 환호할 만큼의 분위기는 아니다.
아니다라는 점도 체크를 할 수 있는데요. 비트코인이 앞자리가 6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현명하게 대응을 할 수 있을지 저희 전문가님의 의견을 통해서 계획을 한번 세워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전문가님과 같이 한번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의 코인 문을 활짝 열어보겠습니다. 저희 방송은 50분 동안 시청자분들을 만나 뵙고 있지만요. 방송에서 못다한 이야기 그리고 더 자세한 타점과 관련된 내용들은 저희 정보방 통해서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해당 정보방은 화면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통해서 들어오실 수 있다는 점 체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저희 오늘 함께할 전문가님께서는요. 앞으로의 전망을 시원시원하게 내다봐 주시고 계십니다. 또 어떤 상황에서든지 항상 살아남을 수 있는 전략을 전수해 주시기 때문에 오늘 저희와 함께 끝까지 채널을 고정해 주시면서 전략들 다양하게 받아가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저와 함께할 정준명 전문가님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인사부터 해주시죠. 네, 반갑습니다. 하이크립토 정준명 전문가입니다. 오늘 아침에 오는데 벚꽃도 활짝 피고 날씨가 상당히 좋더라고요. 우리 시장도 이제 4월 1일 첫 달을 시작하는데 이 벚꽃이 활개한 만큼 우리 시장도 조금 반짝 피어나는 그런 시장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4월 1일 첫째 주, 첫 날인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제 벚꽃이 막 만개를 하고 있는 모습 아마 많은 분들이 확인을 해보셨을 것 같은데 저희 코인 시장에도 벚꽃 랠리가 하루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번 전쟁이 어떻게 보면 한 달 안에 끝날 것이다 뭐 이런 말들이 있었는데 지금 벌써 한 달이 넘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유가의 상승세, 나아가서 국내 시장에서는 이 환율의 상승세가 굉장히 큰 부담으로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코인 시장에서는 어떻게 전략을 세워가면 좋을지 오늘 정준명 전문가님과 함께 디테일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환율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전문가님, 네. 엊그제 우리 원달러 환율이 1,530원을 돌파를 했다가 오늘은 근데 또 1,510원까지 내려온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네, 이러다가 나라 망하는 거 아니냐 이런 말들도 나오고 있는데 왜 이렇게 환율이 오르는 걸까요? 지금 어제 제가 뉴스를 보니까 이제 인천공항 쪽에 우리가 실질적 환율을 살 때 가격이 1,590원까지 갔어요. 네, 대략적으로 엔화도 980원까지 갔고요. 지금 제가 오늘 첫 번째 주제로는 이제 환율에 대해서 좀 가져와 봤습니다. 환율이 코인 시장과 무슨 관계가 있냐고 하지만 우리가 환율에 대해서도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 있는 이유가요. 일단 우리 전체적으로 환율이 달러가 강세를 부리고 있다는 거는 지금 유가가 급등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결국에 이 유가 급등이 된다는 건 물가 지수와도 밀접한 연관이 있고요.
그렇다 보니 아무래도 위험 자산인 코인과 주식 쪽에도 영향이 상당히 미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예,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환율이 좀 뭐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1,531원까지 좀 상승세를 했던 이유고 네. 2008년 금융위기 이후로는 최고치를 찍고 있습니다. 지금. 하지만 또 아침에 유가가 조금 내려가면서 이제 또 트럼프 대통령의 종전에 대한 얘기, 맞아요. 뉴스들이 나오고 하더라고요. 네. 하지만 이것들이 우리가 확실히 이제 시장이 확실히 믿을 수가 없는 부분이 그쵸. 물론 이런 부분 때문에 또 비트코인이 또 급등을 했던 부분도 있지만 지금 전체적으로 시장이 못 믿겠다. 네. 워낙 이랬다 저랬다 하다 보니까 못 믿겠다 하다 보니 이제 시장에서도 어느 정도 지금은 관망의 구간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그런 내용 때문에 유가가 조금 하락을 하면서 환율도 조금 떨어지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고환율을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일단 환율이 오른 이유는 요 자료를 보시는 것처럼 일단 우리가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중동 리스크, 결국은 중동 리스크가 어디로 연결이 된다? 유가로 연결이 된다. 네. 그러다 보니 이제 유가 쪽으로 이제 에너지 자원들에 대한 이런 부담률들 그런 것들이 달러 강세를 부리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국내 이제 원화 같은 환율이 계속 오르면서 지금 테더라든지 스테이블 코인 쪽으로 그래도 조금 이득을 보고 네. 있는 부분이거든요. 일단 여기에 대해서 제가 조금 오늘에 대해 주제로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일단 지금 우리가 시장을 바라볼 때 가장 먼저 바라봐야 될 거는 유가의 급등과 급락입니다. 결국 유가의 가격을 보면서 우리가 조금 시장을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일단 다음 자료를 보겠습니다. 네. 이때 우리가 지금 이제 환율은 이제 유가 때문에 리스크 때 중동 리스크 때문에 이제 환율이 오르고 있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알고 계실 거고 앞으로 우리가 무엇을 봐야 하나 여기에 대해서 제가 또 자료를 들고 왔습니다. 일단 뭐 말씀드렸듯이 유가가 꺾이느냐 안 꺾이느냐를 체크를 하시면서 네. 우리가 시장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보셔야 될 것 같고 일단은 달러 강세는 지금 진정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체크해야 될 거는 첫 번째 유가가 꺾이느냐 그리고 두 번째 달러 강세가 진정이 되는가 달러 인덱스라는 우리가 이런 차트를 보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을 봐야 될 것 같고요. 셋째 정책 대응 시장 불안이 얼마나 빨리 흡수를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체크 포인트를 세 가지를 제가 가지고 와봤습니다. 일단 지금 전체적으로 시장이 유동성이 조금 부동한 상황이고요. 결국에 네. 시장은 유동성이거든요. 네, 주식이든 맞습니다. 코인이든 결국에 유동성이란 건 돈이 얼마나 흘러 들어오냐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모두가 지갑을 닫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도 오늘 우리 국내 증시는 오늘 좀 그래도 큰 상승세를 부리고 네, 있더라고요. 그쵸. 하지만 지금 주식 시장이 좋아진다고 코인 시장이 더 좋아질 걸 생각을 하실 필요는 없어요. 네. 코인과 주식 시장은 좀 다르기 때문에 그래도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최근에 며칠 동안 계속 우리나라 코스피가 하락을 할 때도 비트코인은 그래도 조금 버티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차트적인 부분도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에도 설명을 드릴 거지만 그래도 비트코인은 지금 중요한 기로에 서 있다. 지금은 상승도 하락도 아닌 지금은 계속적으로 시장이 관망의 형태로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늘 제가 방송에 말씀드리지만 비트는 지금 비록 70K 밑에서 조금 불안한 움직임, 위도 아래도 아닌 언제든 떨어질 수도 언제든 오를 수 있는 그런 가파른 중심에 서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알트들 비트코인 도미넌스에 비해서 과거 도미넌스에 비해서 알트들이 그래도 조금씩 펌핑이 나오고 있다는 네. 거. 최근 업비트가 또 이제 업비트나 빗썸에서 우리나라 국내 거래소에서 지금 입출금을 막아놓은 상태다 보니까 또 최근에 또 어제는 큰 펌핑이 나왔거든요. 네. 예, 제가 저번 주에 추천드렸던 커널다우 같은 경우도 어제는 네. 40% 50%의 수익이 나왔어요. 예, 좀 상승세가 나왔던 부분이고 이런 부분을 제가 잘 공략해야 된다라고 저번 방송에 말씀드렸을 겁니다. 네. 물론 우리가 단기적으로 방망이 짧고 접근을 하되 늘 손절가라든지 항상 리스크는 관리를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일단 뭐 우리가 시나리오적으로 봤을 때 좋은 시나리오는 빗대시가 아니라 환율 그리고 유가에 대해서 확인을 꼭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지금 전쟁이 종식이 될 거다. 오늘 내일 중으로 머지않아 종식이 될 거라는 뉴스가 오늘 나왔지만 하지만 이거는 팩트적으로 우리가 좀 더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일단 지금 이란과의 협상이 지금 아직까지 뭐 확실히 된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이 협의점을 좀 찾아야 되는 부분이고 이게 우리 러시아, 우크라이나처럼 좀 장기적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좀 확실하게 끝난 것도 진행도 아닌 좀 어중간한 형태로 끝나게 좀 갈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지금 유가의 고공행진에 대해서는 조금 꺾일 수 있는 시점이진 않냐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좀 이란과의 협상이 잘 진전이 되어서 유가가 조금 진정이 된다면 분명한 건 시장은 다시 한번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70개를 돌파를 한번 노려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시장을 체크하실 때 유가를 먼저 체크하시고 우리나라 네. 환율, 뭐 유가에 따라서 환율을 변동을 하기 때문에 유가를 먼저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네.
네, 좋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국내 이제 한국 주식을 하는 분들이라면 당연히 환율을 체크를 해야겠지만 코인을 하는데 우리가 왜 환율을 봐야 하냐라고 의문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을 해주셨죠. 결국에는 이 환율이 오르는 그 배경에는 유가가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유가 그리고 달러 이 두 가지의 움직임 그리고 이 추가적으로 환율의 움직임까지 살펴보시면서 앞으로 대응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 이후에는 우리가 유동성 측면이라는 점도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때문에 앞으로 좋은 시나리오로 흘러가든 나쁜 시나리오로 흘러가든 우리가 지금 현 시점에서 당장 봐야 할 것은 유가의 안정세 그리고 달러 강세가 얼마큼 위축될 수 있는지 이 두 가지 위주로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렇게 시장이 안 좋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이 가운데 우리는 기회를 분명히 만들어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그렇다면 저희 오늘 정중명 전문가님께서는 어떻게 우리 시장에서 코인 시장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계신가요? 지금 다들 시장이 불안정하고 네. 그리고 시장이 계속적으로 뭐 주식 시장이든 코인 시장이든 전체적으로 불안정한 건 맞아요. 이제 중동 리스크도 커지고 있는 부분이고 네. 이게 이제 중동 리스크가 있고 하다 보니까 또 전체적으로 물가 지수에 대한 부담감 그리고 금리에 대한 부담감이 네.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늘 방송에서 입버릇처럼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오히려 상승장보다 이런 하락장에서 오히려 큰 기회는 찾아오는 부분이고 지금은 누가 어떻게 지금은 불안에 떨어서 그냥 관망하고 코인 끝났어. 지금 보시면 최근에 뭐 코인은 끝났다 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아요. 그쵸. 하지만 예전에 FTX 파산 사태도 그렇고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사태도 그렇고요. 전체적으로 시장이 끝났다, 코인은 끝났다라고 하는 시점이 가장 저점이었고 거기에서 잘 맞춰 그래서 거기에서 기회를 포착한 사람들은 부를 쟁취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상승장은 누구나가 나눠 먹지만 하락장은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끝났다 생각하고 코인 시장을 안 보게 돼요. 아니면 네. 포기하게 되거나 네. 아예 그냥 손을 놔버리는데 그래도 거기서 집중해서 그래 기회를 포착하고 그래도 잘 전략적으로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정말 큰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라 생각을 해요. 자, 그렇다면 제가 네. 조금 다른 말들이 길어졌는데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하락장일수록 더 집중해서 시장을 지켜보라고 항상 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일단 환율 급등에 대해서 제가 예전부터 우리가 포트폴리오 전략을 꾸밀 때 원화보다는 스테이블 코인을 보유하라고 저는 항상 얘기를 했습니다. 네. 왜냐하면 환율이 예전에도 1,500을 넘었다가 1,400 초반까지 좀 떨어졌던 구간이 있었잖아요. 하지만 그럴 때 저는 계속적으로 스테이블 코인, 원화보다는 스테이블 코인을 계속 이제 우리가 현금 비중을 가지더라도 스테이블 코인을 가지시고 가셔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수익을 창출하는 방법에는 종목을 사고 팔고 거기에 대해 이득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수익을 창출할 수 방법은 많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제 우리 구독자분들께도 이런 시장을 관망을 하고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항상 보셔야 된다고 말씀드렸던 부분이고요. 일단 저는 이 코인 시장 대응을 하실 때 지금 같은 경우는 원화의 가치가 지금 많이 낮아지고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해외 거래소와 국내 거래를 적절하게 이용을 하시면서 거기에 맞춰가지고 스테이블 코인의 현금을 비중을 가지고 가되 그리고 최근에 또 많은 상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해외 거래소에 있는 우리가 유망한 코인들도 미리미리 선점을 포착할 수 있는 그런 전략적으로 우리가 포착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대부분 해외 거래소는 좀 부정적인 관계이 심해요. 하지만 우리가 주식을 투자하더라도 국내 주식만 투자하진 않잖아요. 네, 그쵸. 미국 주식도 투자를 하지 않습니까? 코인은 더욱더 지금 많은 해외 거래소 많은 코인들이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전략분 그리고 이 환율에 대한 그리고 이 유동성에 대한 이 해외 거래소와 국내 거래소를 병행을 하면서 거기에 맞는 전략을 좀 짜가신다면 네. 저는 오히려 지금 시장에서 훨씬 더 상승장보다 먹을 거리는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해외 거래소가 유동성 측면에서 훨씬 더 유리할 수 있다. 네, 이렇게 맞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이렇게 환율이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요. 때문에 우리가 오늘의 코인에서도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정준명 전문가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이 해외 거래소 같이 한번 활용을 해주시면서 유동성 측면에 좀 더 잘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락장에 와 있지만 결국에는 하락장에서 잘 버티고 잘 공부하고 잘 전략을 대응한 사람들만이 나중에 상승장에 왔을 때 그 수익을 완전히 거두어 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요약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앞으로 우리가 이 테더나 서클 같은 스테이블 코인들을 잘 보유를 해주시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있는 기회들을 잘 한번 포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가운데 이제 우리가 시장 속에서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지 좀 구체적으로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같이 한번 만나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떤 것들을 같이 체크해 볼까요? 일단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말씀을 드리면요. 네. 일단 환율 급등이 코인 시장에 영향을 주는 거는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 부분이고, 아까 똑같은 말이지만 말씀드렸듯이 유가에 관련입니다. 유가가 꺾이느냐, 그리고 유가가 다시 반등을 하느냐에 대해서 우리가 체크를 먼저 제일 가장 크게 체크를 하셔야 될 부분이고,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디지털 안전자산 내러티브가 있는 BTC에 부분적으로 작동을 할 수 있습니다. 결국에 BTC 쪽으로, 시장 쪽으로 유동성이 들어오느냐를 확인을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일단은 지금은 유동성은 부족한 상황이고요. 왜냐하면 유동성이 들어올 이유가 없잖아요. 중동 리스크에, 그리고 금리에 대한 인하는 이미 조금 멀어졌던 가격이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비트코인이 어떤 중요 구간을 돌파하느냐 중요한 부분이고, 그리고 세 번째로 알트는 결국엔 비트보다 좀 더 유명한, 좀 민감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정말로 유동성에 대해서 가장 민감한 부분이 알트코인입니다. 비트보다는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지금 같은 경우는 알트들이 펌핑에 나오는 것들은 전부 다 저시종해드립니다. 결국엔 로우캡들이 지금 많이 움직이는 상태고, 네. 건강한 시장이 전체적으로 유동성이 풍부하게 움직이면서 건강하게 상승을 한다면 분명한 건 메이저들이 먼저 움직여줘야 되는 모습인데, 일단 이더리움은 중요 구간을 지켜주고 있는 모습이지만 아직까지 우리가 돌파해주는 구간은 시원하게 돌파를 못 해주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 중요 구간과 그리고 이더리움의 중요 구간을 보시고 메이저들이 움직여주는지, 그만큼 유동성이 들어오는지, 지금 실질 거래량은 지금 많이 늘어나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금 체크를 하시면서 조금 시장을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까 이제 오프닝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비트코인 도미넌스 차트를 통해서 설명을 해드리기도 했습니다. 지금 코인 시장에서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지속적으로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살펴보시면서 현재 비트코인 위주로 매매를 진행을 해야 할지, 아니면 이렇게 현 상황에서 알트단에서 우리가 순환매를 고려해보면 좋을지, 이렇게 각각의 시장에 맞는 대응 전략들을 지속적으로 지표 확인을 통해서 체크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지금 현 시점에서는 사실 모든 전문가 분들이 공격적으로 매수를 하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좀 관망, 그러니까 이 현금을 적절히 보유를 하면서 관망을 해주는 태도가 필요하다, 이렇게 많이들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제 원화가 아니라 이 현금이라 함은 이제 스테이블 코인으로 전환을 하는 거를 말씀을 하는 거겠죠. 그렇다면 지금 현 시점에서 이렇게 태도로 전환을 하는 게 옳은 선택이겠죠? 그렇죠. 지금은 제가 앞서 말했듯이 왜 지금은 테더를 보유를 해야 되냐? 네. 물론 우리 국내도 테더가 있습니다. 테더가 있고, 최근에 USDS부터 해서 계속적으로 스테이블 코인도 상장을 하는데, 제가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테더가 아닌 스테이블 코인을 보유해야 되는 이유는, 일단은 다들 알다시피 원화의 가치는 하락을 하고 있어요. 네. 원화의 가치는 하락을 하고 있고, 지금 유가가 오늘 꺾이긴 했지만 그래도 1,500엔의 고환율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결국에는 이 유동성이라는 거는요, 국내보다는 해외로 먼저 움직일 수밖에 네. 없어요. 바이낸스라든지 해외 쪽에서 유동성이 먼저 움직일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국내와 해외에서 병행하는 이유도 이런 유동성 부분, 그리고 두 번째, 원화보다는 스테이블로 가지고 있는 것들이 가지고 있어야 조금 더 거기에 대한 이득을 찾을 수 있는 부분이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국내 고려, 해외 고려를 병행을 하면서 거기에 맞춰진 포트폴리오 전략을 꾸민다면 국내만 이용하셔서 결국에는 한 가지 방향만 하셔서는 지금 시장에서는 크게 내가 이득을 보기는 힘들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결국에는 해외를 이용하면서 국내에 대한 유동성이 얼마큼 들어온지를 체크를 하시면서 적절하게 분배를 하셔야 그래야 충분히 안정적인 나의 포트폴리오 전략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아무래도 국내 거래소보다는 이 해외 거래소에 시장 참여자분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유동성 측면에서 좀 유리할 것 같습니다. 이 점도 같이 한번 체크를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 이제 비트코인과 관련해서 우리가 한번 만나봐야 할 것 같은데, 이제 4월이 시작이 됐죠. 그렇기 때문에 어제 날짜를 기준으로 했을 때 비트코인 3월 월봉이 마감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시점에서 우리가 비트코인을 다가오는 4월에는 어떤 전략을 가져보면 좋을지 한번 차트를 통해서 같이 한번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비트코인의 중요 비용 위치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제가 비트코인이 지금 현재 월봉이 이제 시작을 했는데요. 4월은 그래도 역사적으로 그래도 좀 좋은 수익률을 기록하는 달이기도 하였습니다. 우리가 항상 과거의 패턴을 보는 것들이 차트도 그렇고 우리가 역사도 그렇고 항상 과거를 비교하면서 거기에 맞춰 대응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래도 다행히 3월 말 마지막에 반등을 해주면서 그래도 월봉 마감을
최악으로 마감은 하진 않았어요. 네. 하지만 다시 시작하고 있는 부분이고, 일단 제가 간단하게 우리가 꼭 체크해야 될 부분만 체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지지는 최근에 반등 나왔던 지지 구간은 65K 박스권에서 65K 지지를 하면서 지금 반등이 나왔던 상황이고, 지금은 이 반등이 정말로 추세를 꺾기 위한 반등이라고는 전 보기는 힘들어요. 아직까지는 조금 우리가 좀 보수적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 그래도 지금의 추세를 어느 정도 이 하락세를 돌리기 위해서는 비트코인 지금 현재 돌파해야 되는 권이 68.8K를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주봉에서 우리가 체크해야 될 권이 68.8K를 돌파를 하느냐를 체크를 하시고, 만약 68.8K를 돌파를 한다면 70K까지는 충분히 열려있고 70K 돌파의 그런 기회가 열려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네. 체크를 하시고요. 만약에 68.8K를 뭐 저항을 돌파하지 못하고 지금 다시 한번 하락이 나고 밑에 아래 리테스트를 간다 한다면 우리가 체크해야 될 지지 구간이 65K. 여기는 꼭 지켜야 된다. 낙동과 방어선. 만약 65K가 뚫린다면 63K 저점까지 리테스트 갈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비트코인이 67K 달러에서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오프닝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전문가님이 말씀을 해주시기를 65K를 완전히 지켜주느냐, 이 가격을 잘 한번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가오는 4월에는 굉장히 많은 이벤트들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일단 전문가님, 이번 주 금요일, 내일 모레죠? 네. 고용보고서 발표가 고용 보고서 중요하죠. 네, 그렇죠. 지금 보시면 4월의 핵심 연수 이벤트, 우리가 봐야 될 지표 일정도 우리가 무시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 일단 뭐 앵커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일 모레 고용 보고서 중요합니다. 고용 보고서 전준에서 많이 지켜보고 있는 지표고요. 일단 어제 졸트 같은 경우는 좋게 나왔어요, 지표가. 어제 같은 경우는 졸트 같은 경우는 지표가 좀 구인구직 지표에 대해서는 좋게 나왔고요. 다시 한번 금요일 고용 보고서 관련 지표도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부분이고, 네. 물론 고용도 중요하지만 다음 주 정말 중요한 지표는 CPI입니다. 그쵸. 왜 중요하냐면 일단 3월달 CPI는 좋았습니다. 네. 3월달은 CPI는 좋았지만 이번 CPI가 왜 중요하냐면 3월달 2월에 이제 CPI 소비자 물가지수가 3월달 발표를 하거든요. 네. 하지만 전쟁이 발생을 했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번 CPI의 발표에서는 전쟁이 발생했기 때문에 물론 인플레이션이 올라갔을 거란 말입니다. 왜 유가가 네. 급등을 했기 네. 때문에. 에너지가 급등을 했기 때문에 이번 CPI가 정말 중요하다. 좋지 않게 나올 거라 누구나 예상을 하지만 얼만큼 좋지 않냐가 차이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 CPI 정말 다음 주 중요하게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4월 마지막 FOMC 회의가 있습니다. 네. 이번 달도 정말 중요한 부분이고, 일단 우리가 늘 긴장을 늦추면 안 되겠지만 이번 달 역시 지표를 주의깊게 보면서 항상 시장 체크, 시장 뉴스라든지 이런 우리 전쟁에 대한 이런 부분들 항상 체크를 하시면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네, 이번 주 금요일에 이제 고용 지표가 발표가 되고요. 또 다음 주에는 이렇게 CPI 지표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번 전쟁이 이후에 이제 유가 상승이 아직까지는 물가에 반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3월에 발표된 지표보다는 지금 이 4월에 발표될 지표가 조금 더 유의하다, 유의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크립토 시장 같은 경우에는 24시간 동안 움직이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을 해주셨듯이 이 CPI 지표가 얼만큼 안 좋게 나오는 지에 따라서 우리 시장이 굉장히 민첩하게 반응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때문에 항상 실시간으로 차트를 계속해서 살펴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께서 짚어주신 이런 일정들, 그리고 앞으로 비트코인의 지지 여부까지 꼭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서 현명하게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우리 정중명 전문가님께서는 매번 이렇게 4월이 들어오다 이렇게 했을 때 어떤 시나리오가 펼쳐질 것인지 각각의 시나리오별로 대응 전략들을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죠. 그렇다면 이제 4월 어떤 시나리오가 기다리고 있는지도 같이 한번 볼까요? 네. 늘 뭐 제가 세 가지 시나리오 하는 거는 거기에 맞춰가지고 항상 네. 저는 투자를 한다면 이제 포트폴리오도 뭐를 한다는 시나리오 부분, 이제 하락을 했을 때 어떻게 될 건지, 네. 아니면 상승했을 때 어떻게 될 건지 해서 미리 준비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 그게 계획표라고 생각을 해요. 그쵸. 그렇다면 베이스 행보, 지금 저는 행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일단 지금 유가 같은 경우 계속적으로 뭐 반등했다가 또 뉴스에 대해서 또 하락을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좀 지겨운 이런 시장이 될 것 같은 분위기인데, 일단 중요한 거는 지금 종전에 대한 기대감도 있기 때문에 만약 정말로 종전이 된다. 네. 정말로 해서 시장에 이제 어느 정도 전쟁에 대해서 우려가 어느 정도 잠식이 된다 한다면 제가 말씀드린 또 차트적으로 비트가 68.8K 하락 추세선을 딛고 70개 위로 올라선다면
오히려 지금 우리 전에 있던 70개 놀 때보다 오히려 저는 알트나 이더리움 쪽에 힘이 더 좋을 거라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우리가 상방 리스크, 상방 쪽으로 이제 시나리오를 열어두고 그때는 조금 이제 알트들 집중적으로 메이저 알트나 이런 것들 충분히 매집하기 좋은 단계라 생각을 합니다. 네. 하지만 전쟁이 또 우리가 알게 모르게 또 말이 바뀐다. 그쵸. 그렇다면 또 65K 지지선 이탈이 나온다면 4월달 역시 초반에는 쉽지 않게 출발할 거고 그러면 항상 현금 비중을 가져야 되시는 부분이고요. 지금은 무리하게 투자, 무리하게 내가 뭐 알트 쪽으로 분배를 하기보다는 아직까지는 시장을 체크하면서 현금 비중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테이블 코인이나 이쪽으로 현금 비중을 가시면서 시장에 맞게 좀 대응 정책 거기에 맞게 발맞춰 가시면 충분히 그래도 4월달에 좋은 수익률 나오실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아무래도 이 전쟁과 유가라는 키워드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간밤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된 상태에서도 전쟁이 종료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발언을 내놓자 미증시와 우리 크립토 시장이 약간의 반등세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발언 하나로 어떻게 우리 시장이 좋아질 것이다 라고 낙관적이게 생각하기에는 사실 발언은 조금 역부족이죠. 네, 맞습니다. 일단은 지금 뭐 뉴스 하나에 많이 심장이 흔들리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냥 두 가지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코인 시장이 좋아지기 위해서는 유가가 꺾이느냐. 네. 그리고 두 번째, 일단 뭐 달러, 유가 꺾이니까 달러 강세가 둔화가 되느냐 이 두 가지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지금은 방향성을 체크하시기보다는 병동성에 맞게 움직이시길 저는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네, 이렇게 4월에 가격이 오르는지 내리는지 방향성보다는 앞으로의 불안 요소들이 해소되는지 아닌지 이런 변동성 장세에서 현명하게 대응을 하는 게 중요해 보일 것 같습니다. 매일매일의 이런 이슈 속에서 우리 전문가님께서는 어떻게 대응을 하고 계시는지 실시간으로 만나보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 정보방 마련해 뒀습니다. 하단의 QR코드 통해서 정보방 들어오실 수 있고요. 지금까지는 좀 전반적인 상황들을 살펴봤다면 저희 잠시 후에 2부로 돌아와서 더 면밀하게 들여다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일의 코인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 방송은 50분 동안 시청자분들을 만나 뵙고 있지만요. 방송에서 못다한 이야기 그리고 더 자세한 내용들은 저희 정보방 통해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화면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통해서 정보방에 입장해 주실 수 있습니다. 앞서 1부에서는 오늘이 4월의 1일인 만큼 이렇게 앞으로 펼쳐지게 될 시나리오별로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좀 전반적으로 살펴봤는데요. 이제 2부에서는요. 조금 더 면밀하게 들여다보는 시간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은 어떤 내용 볼까요? 저는 오늘 이제 우리 클래티아 법안에 대한 입법과 그리고 네. ETF의 관계, 기본적인 여기에 대한 내용을 좀 주제를 가져와 봤고요. 네. 차트적인 분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많은 또 우리 개인 투자자분도 잘 알고 계세요. 네. 뭐 유튜브나 많이 보고 계시니까. 네. 그러니까 좀 색다르게 저는 이제 법안,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클래티아 법안에 대해서 이 규제에 대해서 여기에 대한 내용을 좀 주제를 간단하게 좀 다뤄보려고 가져와 봤습니다. 클래티아 법안이 뭔지, 입법이 언제 되는지 많이들 궁금을 하세요. 근데 코인 투자를 하시다 보면 상당히 지금 많이 지루하실 겁니다. 우리 코인 투자자분들. 시장도 잘 안 가고, 뭐, 비트는 어디를 돌파해야 되고, 뭐, 항상 하지만 누구나가 알고 있는 내용이고, 결국엔 돌파를 해주고, 뭐, 지지를 해주고, 이런 것들이 중요한 부분인데, 자, 그렇다면 우리가 차트도 중요하지만 이 시장에 대한 흐름,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기대한 클래티아 법안이 어떤 건지, 입법과 그리고 시장이 어떻게 관계가 있는지 대해서 한번 간단히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인 시장이 지금 많이 지루한 이유는요, 결국 규제에 대한 부분이에요. 뭐 우리가 ETF도 마찬가지겠지만 제가 예전에 ETF가 승인이 된다면 장기적으로 바라볼 때 우리가 큰 변동성에 대해서 코인에 투자를 많이 들어보셨다면 점점점 기관들의 이제 수요가 들어오면서 기관들 그리고 국가 간의 규제가 들어온다면 분명한 코인 시장도 주식 시장만큼 어느 정도 이 변동성이라는 이 매력 포인트를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좀 더 안정적이게 갈 수 있다는 부분,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코인 시장의 변화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일단 지금 입법과 ETF의 관계라고 제가 이렇게 주제를 들고 왔는데, 일단 시티은행 같은 경우 미국 입법 지연이 클래티아 법안 이전에 입법 지연이 조금 늦춰질 수 있다라고 해서 비트코인에 대한 목표치를 하향을 하고 있습니다. 12월까지. 일단 이런 거는 그냥 체크하시는 부분이고요. 일단 지금 입법 지연에 대한 이런 부분이 또 이제 전쟁과 입법 지연에 대한 부분이 좀 유동성에 대해서 조금 더디게 들어오고 있는 부분이고요. 분명한 거는 호재가 사라진 건 아닙니다. 그냥 조금 밀렸던 것 뿐이고, 그냥 지금은 시즌 뭐 어차피 중동 리스크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조금 코인만의 또한 뭐 호재가 뜨면서 코인만의 독주 체제를 가질 수 있는 부분인데 그게 조금 시간이 늦어졌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입법은 무엇을 바꾸는가? 오늘의 교훈부분은요, 시장의 구조를 바꿉니다. 입법, 이제 클래티아 법안이라든지 이런 입법들, 이제 코인에 대한 규제가 들어오게 된다면, 뭐 규제라 한다면 뭔가 규제가 되면 조금 안 좋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건데, 분명한 거는 좋지도 않고 안 좋지도 않고 결국에는 우리가 거기에 대한 장단점이 있는 부분입니다. 입법이 된다면 이제 코인 시장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규제가 들어오지만, 규제가 들어오는 그만큼 자산으로서 인정을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조금 더 안정화되는 부분이고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코인 투자를 오래 하셨던 분들을 보시면 되게 스캠들이 많아요. 우리가 알 수도 없는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코인의 비관론자인 분들도 상당히 많으신데, 분명한 거는 이제 코인도 우리가 이제 투자 자산으로 어느 정도의 가치에 인정을 받고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규제가 들어오는 그만큼 조금 더 기관들 수요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유동성의 문제에서는 분명한 거는 호재라는 뜻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대표적으로 ETF지 않습니까? ETF 같은 경우도 지금 결국에 기관들이 코인 시장으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ETF를 통해서만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비트코인 ETF라든지 이더리움 ETF라든지 순유치를 우리가 체크하는 이유가 그 중에 하나입니다. 기관들 자금이 들어왔느냐 빠져나갔느냐 이걸 체크하기 위해 항상 ETF를 우리가 체크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지연이 될 뿐이지 이 입법이 그리고 코인에 대한 이것들이 없어진 건 아니기 때문에 호재가 사라진 건 아니다. 다만 지금 조금 지연이 됐을 뿐이다. 그 지연이 된 이유도 분명한 거는 지금 전체적으로 국제 정세가 어지럽기 때문에 조금 미뤄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규제가 가격에 영향을 준 세 가지 경로라고 이렇게 제가 주제를 가져왔는데요. 일단 기관 수요 채널입니다. 일단 규제가 되고 시장이 안정화 그리고 시장이 어느 정도 정상화가 된다면 기관들의 수요가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ETF를 통해서 기관들의 수요가 들어올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분명한 건 기관들의 수요가 들어오는 동안은 유동성이 풍부해진다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이 시장이 좀 더 활성화가 되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 시장이 조금 더 바른 시장으로 가지 않냐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분명한 거는 이제 법안이 지연이 되고 계속적으로 충돌이 된다면 지금처럼 촉매전이 지연이 되기 때문에 지금 유동성이 좀 더디게 들어오고 아직까지는 시장이 지루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입법 지연뿐만이 아니고 중동 리스크도 있기 때문에 조금 미뤄지는 것 뿐이다. 하지만 우리 11월 달에 누구나 알듯이
중간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 동안 중동부터 해서 전체적으로 지지율이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분명한 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세웠던 공약 중에 하나가 또 코인 시장, 그리고 코인 시장을 활성화시키는 거기 때문에 저는 지금 지연이 됐고 분명한 건 어느 정도 중동 리스크가 정세가 안정화가 된다면 저는 오히려 주식 시장 쪽의 자금뿐만이 아니고 주목받지 못해서 코인 시장이 항상 주식과 코인 시장은 서로의 상반된 관계를 가지고 있는 부분인데 주식 시장이 조금 작아진다면 코인 시장 쪽 돈이 몰릴 거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시기가 저는 중간선거 2달 주 항상 그래왔듯이 2달 전으로 8, 9월 달은 조금 더 우리가 코인 시장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달이 되지 않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상품화 같은 경우 이제 입법이 되고 코인이 어느 정도 자산으로 인정을 받고 규제가 된다면 여러 가지 ETF뿐만 아니라 여러 상품들이 또 출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알트 코인들도 ETF가 나올 거고, 그렇다면 분명한 건 시장은 오히려 우리가 투자하기 훨씬 더 안정적인 그런 안정고리가 생기지 않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 ETF에 지금 현재 입법이 좀 막혔던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지금 코인베이스 CEO라든지 여러 거래소 CEO들과 이제 뭐 상원 하원 의원들끼리 서로의 이제 조금 맞지 않는 의견이 있기 때문에 조금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서클 주가가 하락했던 이유 중에 하나 스테이블코인의 보상, 이자에 대한 문제로 지금 마찰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 은행과 크립토 시장의 서로의 마찰 때문에 조금 입법에 대한 부분이 원래는 월존으로 나오는 데 있지만 조금 더 미뤄지고 있다는 그런 걸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다만 우리가 결국에 알아야 될 거는 이 클레이터 법안 이제 입법에 대해서는 없어진 건 아닙니다. 물론 여러 가지 서로 충돌의 문제로 인해서 서로 맞춰가는 관계고 지금은 또 정신없게 국제 정세가 어지럽기 때문에 조금 늦춰지고 있을 뿐이지 저는 뭐 길지 않게 그래도 중간 선거 전에는 저는 이제 클레이터 법안에 대한 이런 호재들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시장에 기회를 볼 수 있는 호재라 생각을 하시고 조금 비장의 무기로 아껴둔다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ETF의 관점, 기관 자금이 들어오는 공식 루트라고 제가 적었습니다. ETF라는 건 결국에 기관들이 이 코인 시장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들어올 수 있는 경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ETF, 지금은 비록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몇 개의 ETF밖에 없지만 지금 줄줄줄이 지금 현재 승인 대기를 하고 있는 것들이 많거든요. 분명한 건 이제 파월 의장 임기가 끝나고 그리고 이제 새로운 또 의장이 오고 어느 정도 국제 정세가 안정이 된다면 이런 ETF, 대기 중 ETF들이 하나씩 튀어나올 거고 그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저는 이제 이 법안이 입법도 들어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코인은 망한 게 아니고 끝난 게 아니고 새로운 상승을 위해 준비 도약하는 단계, 지금 천천히 밑에서 알 수 없듯이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밑바닥에서 물밑적으로 지금 기관 자금들은 대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더욱더 제가 시장에 신경을 쓰라는 이유도 그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일단 다른 걸 떠나서 일단 우리가 ETF, 지금 뭐 시장에 대해서 항상 불안해 하시는데 지금 저는 코인 시장은 앞으로 훨씬 더 건강해질 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중요한 거는 지금 여러 시티은행이라든지 여러 은행권에서든 그리고 지금 하원의원이든 이제 미국의 이제 SEC에서도 요즘 뭐 코인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규제에 대해서 많이 풀어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분명한 코인 시장 호재는 많습니다. 호재는 많기 때문에 지금은 다만 지금 유동성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고 이미 유동성은 미국에서 어느 정도 연준에서도 유동성을 풀기로 했고 이 자금들이 주식시장에 들어가냐 코인시장에 들어가냐 둘 중에 하나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주식시장은 이미 많이 자금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는 코인시장 쪽 항상 주식시장에 조정을 하면 이 돈들은 결국에 코인시장으로 몰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이제 앞으로는 우리가 주식보다는 저는 코인시장이 훨씬 더 좋아질 거고 훨씬 더 건강하게 비트만 가는 시장이 아니라 우리가 흔히 기다리는 이더리움 알트도 가는 시장에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정말 준비를 잘 하시고 시장은 호재는 많습니다. 다만 악재가 가려질 뿐이지. 그렇기 때문에 호재가 터지고 들어오실 생각하지 말고 지금부터 물밑 작업을 기관들처럼 미리 준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시간이 없는 관계로 제가 바로 히든 종목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히든 종목 저번 주에 제가 히든 종목이라고 좀 자물쇠를 잠궈 놓은 상태인데요. 오늘은 제가 차트를 좀 가져와서 히든 종목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번 주에 지금 히든 종목 같은 경우는 장기 하락 이후에 바닥권 정리이고요. 지금 중요 구간이 이
매물대 부분에서 지금 행보하고 있는 움직임을 보고 있는 코인이기도 합니다. 지금 이름은 제가 뭐 말씀드리진 않지만 지금 전체적으로 장기 저항 돌파의 마지막 확인, 그리고 단순 반등 이상으로 시세 초입 직전에도 준비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일단 저점 갱신은 중단이 됐습니다. 그리고 단기 이평선도 어느 정도 정배열을 맞춰가면서 상승을 위한 반등 구간에 포착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히든 코인을 오늘 정말 앞으로 발산이 되는 크게 갈 수 있는 코인이라 생각을 하고 있고, 오늘 히든 코인을 가져왔습니다. 지금 힘은 지금 현재 이름은 제가 적어 놓지 않았지만 지금 전체적으로 차트가 정배열로 가고 있고, 여기 검은색 부분에서 지금 위에서 놀아주고 있는 모습, 이 히든 코인에 대해서 궁금해 하신다면 저희 정준명 전문가가 직접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정보방 들어오셔서 거기에 대한 내용들을 보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지금은 갈 수 있는 코인은 상당히 많다 보고 있습니다. 제가 뭐 가져온 히든 코인도 마찬가지지만 최근에 뭐 비스트 텐서라든지 여러 코인들, 지금 시장은 비록 좋지 않지만 알트들은 그래도 튀어오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지금 장기 바닷가에서 머물고 있는 코인들이 많고, 갈 수 있는 준비를 단계를 마친 코인들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관망이 아닌 실전적으로 내가 전략을 짜서 충분히 덤벼들어가는 시장이고요. 하락장이라고 절대 겁내실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하락장은 상승장보다 훨씬 더 먹을 거리가 많은 장이라고. 그리고 하락장이라는 건 가격이 그만큼 싸기 때문에 내가 훨씬 더 적은 자금으로도 큰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시장이라 생각을 하시고 이 시장에 대해서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제가 히든 코인까지 조금 빠르게 정신없게 좀 흘러왔는데요. 일단 지금 많은 분들이 코인은 끝났다는 분이 주위에 너무 많아요. 뭐 거기에 대해서 좀 주식 쪽으로 또 몰려가시고, 주식장 좀 주식으로 몰려가시고, 주식장 좀 안 좋으면 또 나중에 코인으로 오시고,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우리 개인 투자 특성상 이렇게 너무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식이든 코인이든 결국에 우리의 궁극적 목표는 돈을 벌기 위함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뭐 한 가지의 고정된 개념으로, 고정된 관념으로 접근하실 게 아니고, 정말로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는, 우리가 일을 할 때도 우리가 전략적으로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냥 뭐 아무 생각 없이 일을 하진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투자 시장도 마찬가지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 투자 시장에서도 뭐 ETF, 뭐 그리고 클레이트 법안, 제가 이렇게 여러 말씀을 드리지만 뭐 방송 보시는 분들 헷갈릴 수도 있고, 저게 과연 맞나? 지금 종목이나 주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중요한 거는 종목을, 어떤 종목을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시장을 대응하고 내가 내 자금을 지키고, 그리고 거기에 맞게, 시장에 맞게 발맞춰 움직일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느냐. 그런 분들이 정말 이 시장에서 끝까지 살아남고, 그리고 이 시장에서 누구보다 돈을 벌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뭐 시장 끝났다, 남들이 끝났다면 끝났고, 남들이 오른다 오르는 그런 따라가는 그런 뭐 불나방 쫓듯이 그런 투자하지 마시고요. 본인만의 철학을 가지고, 본인만의 기준을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오히려 남들이 보겠을 때 그럴 때가 기회라고 꼭 생각을 하시고요. 그냥 제가 하시는 말씀 흘려 듣지 마시고, 지금부터라도 저는 제 방송을 보는 구독자분들이라도 조금 집중해서 이 시장을 잘 대응을 하셔가지고, 이번 연도 그리고 시운관 선거까지, 저는 이번 연도 분명한 거는 코인 시장은 훨씬 더 주식 시장도 좋아질 거라 저는 확실하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잘 저랑 정준명 전문가 잘 맞추셔갖고 이번 연도에 꼭 성공적인 투자할 수 있게, 그리고 건강한 투자를 할 수 있게 많은 도움 드릴 테니까 저희 방송 꼭 보시고, 궁금하신 부분 있으면 언제든지 저 정준명에게 문의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은 특별히 차트를 통해서 설명을 해주시기보다는 우리 코인 시장과 관련된 굉장히 뜨거운 이슈를 한번 가져와서 이렇게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우리 코인 시장에서 아무래도 이 클래리티 법안과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귀를 기울이고 계실 것 같습니다. 어찌 됐건 간에 이 규제를 통해서 우리 코인 시장이 안전하게 보호를 받는다면은 앞으로 우리 유동성 속도가 빨라지면서 우리 시장에 좀 긍정적인 시그널로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다만 입법 속도가 조금 딜레이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전쟁과 관련된 상황뿐 아니라 지금 현 시점에서 클래리티 법안이 어느 정도로 진행되고 있는지도 지속적으로 뉴스를 통해서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가운데 우리 전문가님께서 히든 코인을 통해도 가져와 주셨죠. 우리 시장이 지금은 하락장이지만 어떻게 보면 하락장은 가장 싸게 매수를 할 수 있는 구간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결국에는 모두가 떠날 때
그 자리를 잘 지키고 있는 사람만이 승부를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께서 가져오신 히든코인과 관련해서 더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정보방 통해서 들어오시면 자세한 내용과 타점 다양하게 받아가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알트단에서 움직임이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 시점에서는 비트코인이 횡보하고 있는 이런 흐름에서 주요 메이저 코인들을 따라가기보다는 알트단에서 어떤 코인들이 튀어오르고 있는지 나는 이 가운데 어떤 기회를 잡아보면 좋을지 이런 방향으로 같이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전문가님께서는 이런 방향 쪽으로 굉장히 현실적이고 또 현명한 해결책들을 제안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해당 사항과 관련해서 궁금하신 분들 아니면 좀 더 추가적으로 공부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지금 저희 방송 끝나기 직전까지 열려있는 이 QR코드 통해서 정보방으로 입장해 주시면 다양하게 정보들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을 어느덧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를 위한 참고 조언일 뿐 특정 자산의 상승 하락 또는 가치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